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시댁에 정이 떨어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40대 초반에 가졌고 젊은 엄마들에 비해 체력이 많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갔다가 집에서 몸조리를 하기로 했죠.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하시더니 딸 산후조리는 친정 엄마가 해주는 건데 내 친구도 딸한테 산후조리원 들어가라고 300만 원 줬댄다. 너희 엄마는 얼마 주셨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당황하고 기분 나빠서 어머님께 이야기했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보통 시댁에서 주시는 걸로 아는데 제 친구도 수고했다고 시댁에서 500만 원 주고 다른 친구도 1000만 원 줬대요? 하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쁘다며 전화 끊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전화 통화도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마치 저희 엄마한테 돈을 맡겨놓은 느낌이 들었죠.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일절 도움은 안 주셨고 친정에서는 결혼 자금으로 보태라고 지원해 주셨거든요. 시댁에서는 도움도 주지 않으셨으면서 어쩜 저런 말을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출산일이 임박한 터라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고 저는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 보니 체력이 많이 딸려 육아에 지친 것을 눈치챈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셨어요. 그 당시 엄마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님이 전화하더니 아기 100일은 어찌할 거니 물으시더라고요.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밖에서 먹기로 남편이랑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요즘 친정 엄마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요리할 게 뭐 있니? 나물 몇 가지랑 국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드니? 말하셨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저희 엄마한테 시댁 식구 밥 차리라는 소리로 들려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옆에 있던 엄마도 소리를 들으셨고 전화를 뺏어서 오세요. 사돈 제가 집에 있으니 간단히 준비해 볼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먹기로 했고 어머님은 좋다고 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왜 힘들게 집에서 먹자는 말을 했냐고 엄마한테 괜히 짜증을 냈어요. 엄마는 사돈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면 집에서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굳이 밖에서 먹으면 안 좋은 소리만 하실 거야 라며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00일 당일이 되어 엄마와 저는 장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 아주버님 내외 시누이 내외 총 36명, 아이 3명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배달 음식 하려고 했으나 엄마는 음식이 정성이라며 하나부터 10까지 정성을 다해 한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 수도 많고 음식도 다양하니 옆에서 도와주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약속 시간이 다 되어 상을 차렸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차가 막히네, 일이 생겼네 하면서 다들 제 시간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차렸던 음식이 식을까봐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했죠. 다들 모인 시간은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 지나서였고 엄마와 제가 준비한 음식을 차리니 시누이는 아유 사돈어른 음식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원래 딸 가지면 죄인이라잖아요 하면서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고프셨는지 시어머님은 상이 다 안 차려졌네 하면서 은근 눈치를 주더라고요. 지네들이 늦었으면서 순간 욱했지만 좋은 자리에서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경이 거슬리는 말을 했습니다. 밥을 먹던 시누이는 근데 음식 간이 좀 짜다.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사돈어른 건강을 위해 요리 좀 신경 쓰셔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아유 그러게 음식이 왜 이렇게 다 짜. 얘 물 좀 가져와라. 밥에 물 말아 먹게 하며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힘들게 음식 준비한 사람 무안하게 면전에 저런 소리를 하는 시댁 식구들도 싫었지만 그런 말을 듣게 한 엄마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친정엄마에게 같이 먹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도 앉으라 말했더니 엄마는 아니야 가족들 식사하는데 엄마는 방에 있을 테니 편하게 드세요 하면서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마치 시댁 식구들은 저희 엄마를 가정부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다들 짜네 어쩌네 하더니 아주 남김없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아휴 배부르다. 밥 다 먹었으니 사돈 불러라 하더라고요. 저는 다 드셨는데 엄마를 왜 불러요? 우리가 치워야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주 지 엄마라고 끔찍하게 생각하네.
너는 나를 좀 그렇게 생각해봐라 하며 헛소리를 했죠. 설거지를 빼고 대충 정리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허리가 아프네, 여기가 안 좋네 하면서 설거지를 다들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달려 나오면서 아유 내가 할게, 너는 가서 과일 먹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테니 엄마한테 좀 더 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그래 엄마가 해준다고 할 때 엄마 말 들어 하며 웃으셨습니다. 더 얄미운 건 옆에 있던 아주버님은 과일은 뭐 있어요? 후식으로 시원한 수박 먹고 싶은데 사돈 어른 수박 있어요? 했습니다.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야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쩌죠? 수박은 없는데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여름에는 무조건 수박인데 재수씨 센스가 좀 없다 하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엄마가 수박 드시고 싶으면 제가 얼른 가서 사올게요 하셨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아니야 엄마 다른 과일 있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랑 조카들이 갑자기 수박 외치더라고요. 보통은 어른이 사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나요?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해서 제가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직 몸조리가 끝난 게 아니라고 수박 무거워서 들면 안 된다며 자신이 얼른 다녀오겠다고 후다닥 나가셨습니다. 진짜 시댁 식구들 염치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100일이라고 온 사람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바라는 성격은 아니지만 처음 방문인데 누구 하나 선물 하나 없이 빈손으로 온 것도 어이가 없었고 수박 없네, 반찬 투정이며 잔소리해서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참을 인을 새기고 있는데 어머님은 아유 사돈은 수박 따러 밭에 가셨나? 왜 이렇게 안 와? 수박 기다리다 가을쯤 오겠네? 시누이는 그러게 엄마 몸이 뚱뚱하셔서 그런가 좀 느리시다 하면서 뭐가 재밌는지 깔깔거리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이 지났을까 더운 여름이라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빨개져 오셨습니다.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얼른 수박 먹어요? 하며 저희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썰어 올게요.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시댁 식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도움이 아니고요. 저 몸조리 하라고 와주신 거예요. 다들 해도 너무들 하시네요. 집에서 먹고 싶다고 해서 기껏 준비했더니 음식이 짜네 어쩌네 하고 다들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말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집에 온 손님들한테 무슨 태도냐며 저에게 나무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제일 나쁜 놈이야. 우리 엄마 고생한다고 하면서 너네 가족들 오니까 우리 엄마를 무슨 파출부 마냥 부려먹어? 장모님 힘든 건 눈에 안 보이니? 그리고 너네 가족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어머님은 아유 가정교육을 어찌 받았길래 시댁 식구들 있는데 소리치니 넌 큰 소리가 나니 엄마가 주방에서 달려오셨고 죄송하다며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해. 어머님 그럼 어머님 자식들은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길래 사돈 어른이 한 음식에 짜다고 앞에서 면박 주고 이 더운 날 수박 사와서 자르라고 시켜요? 물었습니다. 이야기 듣던 시아버지는 아유하면서 밖으로 나가셨고 시누이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음식이 그럼 짠데 말도 못해요? 그리고 딸 가지면 다 이 정도예요.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 자식 100일이랑 돌 때 너네 엄마가 요리해서 사돈 초대했냐? 내가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뭔 헛소리야?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 자기도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이야기 듣던 남편은 우리 가족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갑자기 제 뺨을 때렸고 한 대 맞으니 순간 눈알이 돌더라고요. 너네 가족이 버릇없는 행동한 걸 왜 나한테 화풀이야? 니까짓게 감히 나한테 손찌검을 해? 하고 저도 남편의 뺨을 2대 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이 제 머리카락을 잡길래 저도 시누이랑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파로 던져버렸어요. 저는 어린 시절 투포한 선수였고 결혼 전까지 헬스 트레이너를 업으로 했기 때문에 여자치고 힘이 센 편이라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않았죠.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하는 모습 본 저희 엄마도 눈이 돌아버리셨는지 어느새 주방에서 물 한 바가지 가져와 남편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어디 우리 귀한 내 딸 뺨을 때려. 자네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말고 가족들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고 소리쳤고 시어머님과 시누이를 보며 이래서 수준이 맞는 집이랑 사돈을 맺어야 하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천박한 년놈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너네 한 번만 내 눈앞에 띄면 그게 너네 저승길 가는 날일 줄 알아. 하면서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던 수박을 바닥에 던져버리며 니네가 좋아하던 수박 다 처먹어라. 평소 엄마는 조용하시고 나긋나긋한 성격인데 화난 모습을 보니 시댁 식구들 모두 놀라서 헐레벌떡 집을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가 도망간 모습을 보니 엄마와 저는 웃음이 나와 버렸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언제나 너 편이야. 하면서 저를 꼭 껴안아 주셨죠. 그 품에서 어찌나 죄송해서 울었는지 그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나는 우리 엄마 무시하는 사람이랑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옆에 있던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한 번 더 우리 딸 괴롭히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 도망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며 싹싹 빌며 사과했지만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랑 살고 싶으면 우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너네 가족 모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 대신 우리 엄마가 사과를 받는다 해도 나는 이제 절대 시댁은 안 갈 거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엄마와 시댁 식구를 모두 불렀습니다. 다들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엄마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다시는 사람 무시하면서 그딴 식으로 살지들 마세요. 대우받고 싶으면 똑바로들 행동하고 사세요. 말하셨죠. 남편은 저와의 이혼이 무서웠는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시댁의 시자도 꺼내지 않고 제 말이면 죽는 신용까지 하며 말 잘 듣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